예, 지난주 AI 버블론이 글로벌 증시를 덮치면서 국내 증시 낙폭이 컸고요. 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이제 해결될 그 가능성들을 보이면서 오늘 국내 주가가 오르는데요. 글로벌 이슈들 오늘 스페셜리스트 시간에 진단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AI 버블론은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면서 시장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뭐 계속 질문을 또 아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난주에는 뭐 AI 버블 때문에 아주 다소 거친 주가 조정이 전 세계적으로 찾아왔는데요. 예. 앵커님께서는 2007년 리먼 쇼크 당시 비이성적인 투자와 관련된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빅쇼트 영화 봤죠. 예, 뭐 주식 투자가라면 한 번쯤 보셨을 영화인데요. 네. 여기에서 영화가 모델이 됐던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을 했던 마이크 벌릴이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지난 3분기에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 주가와 관련해서 풋 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월가의 거물 CEO들도 일제히 주가 10% 조정을 좀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AI와 관련된 주가는 거품은 아니더라도 과매수된 것은 분명하다는 쪽에 의견들이 있는가 봅니다. 네. 현재 S&P 주가의 예상 주가 수익률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가치 투자가들이 보고 있는 버핏 지수죠. GDP 대비해서 미국의 시가총액의 규모가 얼마냐는 문제인데 현재는 220%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올 정도로 과매수됐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가치 투자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매도 압력을 좀 받고 있고요. 여기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약 57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AI와 관련된 종목이 무려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M7 7개 종목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의 33%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주의 그 비중이 높다 보니까 AI 관련주 투자가 위축이 됐을 경우에 전체 미국 기업의 투자의 90%가 집중된 AI 투자가 위축이 됐을 경우에는 AI에 대한 그 저수지 역할을 했던 벤처 캐피탈이라든 많은 자금들이 끊길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에너지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용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2026년도에는 1000테라와트 아워 정도가 들어가는데 2022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량을 1년 만에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또 실적이 워낙 그 기대치에 못 미쳤을 경우에는 주가가 좀 조정이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다소 거친 주가 조정이 있겠지만 전체 버블로 형성되기까지는 금융시장은 좀 안정됐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큰 폭의 충격은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AI 버블론이 나오면서 이제 실리콘밸리의 자금들의 움직임도 좀 변화가 있다는 건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고요. 뭐 마이클 버리 뭐 빅쇼트의 주인공이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뭐 아까 왔다 갔다 하고요. 어쨌든 핵심은 반도체주인데 AI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한데 반도체주의 입지나 전망은 어떠십니까? 네, 생성 AI를 뒷받침하는 것은 반도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21세기 석유라고 불립니다. 데이터량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모든 그 AI와 관련된 성장을 좌우하는 지금 산업이 됐는데요. 특히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12개월 예상 EPS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가테크 기업을 비롯해서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로 AI용 데이터 센터 건설에 지금 그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반도체 수요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경신한 뒤에는 어김없이 주가가 더 상승을 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3주 만에 무려 102% 주가가 상승했고요. 2022년도에도 3주간 44%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3주 동안에
반도체 주가 같은 경우는 신고점 갱신 후에 현재 22% 상승을 했는데 지난 주말까지는 16%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또 AI 보급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반도체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글로벌 그 자금들은 다 AI 쪽으로 AI 밸류체인으로 쏠리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생기면서 실리콘밸리에서 자금 흐름에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 돈이 더 이상 안 들어온다는 겁니까? 빠진다는 겁니까? 네. 네, AI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주도주 역할을 해왔는데요. 네. 특히 AI 혁명을 주도하는 메가테크 기업이죠. 구글이나 메타, 애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승하고 특수를 만끽하자 그 자금들이 이제 반도체 기업인 AMD, 인텔, 그리고 TSMC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으로 들어왔고요. 또 데이터 센터의 그 필수적인 인프라 생성 기업의 크로소라든지 GPU 클라우드 기업인 람다 쪽 같은 경우에도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포브스가 발표하는 AI 50 기업이 있는데요. 이 AI 50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해서 각종 실무에 지원해주기 위한 서비스 기업들이 많습니다. 주로 의료나 법률, 회계, 보도, 통신, 제조 쪽에 많은데요. 이들 쪽에 자금들이 속속 집행이 돼 왔고요.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좀 이상한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월가에서는 현재 오픈 AI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는 오픈 AI 같은 경우는 오라클에게 앞으로 5년간 3천억 달러의 그 크라우딩 컴퓨터를 지원하는 그 구매 계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해서도 애저 서비스를 2,500억 달러에 구매를 하기로 했는데요. 구매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2027년부터 시작되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특히 이제 그 오픈 AI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여기에 전력이 어마무지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휘버 때문에 두 기 이상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무려 1,000억 킬로와트가 들어가는데 미국 가정에 800만 정도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2, 3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픈 AI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600억 달러인데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은 1년에 아무리 많아야 100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때문에 AI의 그 투자에 큰손 역할을 했던 이 저수주들이 지금은 그 AI 모델이 좀 시원치 않거나 그리고 신용 관련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차익과 관련된 지표가 악화되면은 돈줄을 어김없이 지금 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자본주의는 항상 이렇게 좋으면 과잉 투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버블이 생겨서 버블이 붕괴되고 거기서 또 산업이 피어나고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인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AI 버블 논쟁으로 좀 뒤숭숭한 사이에 웃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네, 그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네. 네, 최근 국제 투자 자금들 그 국제 투자의 그 저수지 역할을 했던 이런 벤처 자금들이 이제는 중국에 기웃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AI와 관련된 엔지니어를 중국은 전 세계의 그 절반을 보유하고 있고요. AI와 관련된 그 논문 수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기초 과학 수준이 아주 탄탄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라든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경제나 사회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AI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개발이 오픈 AI보다 상당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국가 개발의 혁신 자금도 AI 기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해주고 있고요. 세계 최대 제조업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은 미국보다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현재 원전만 58기인데 짓고 있는 원전은 33기. 이것까지 합치면 모두 51기나 되면서 전력 공급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인 6G와 관련된 핵심 인프라 위성과 관련된 인터넷 구축도 미국보다 앞서 있는데요. 적게도 위성 인터넷망이죠.
같은 경우에는 그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이틀에 한 번꼴로 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도 데이터 센터 8곳의 전력도 풍분하고 자금 지원도 원활하기 때문에 2030년이 되면은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제1 AI 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투자 자금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와 관련된 AI 관련주들, 스타트업에 많은 국제 자금들이 지금 기웃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계 경제 포럼 특별회의가 지난주 사우디에서 있었군요. 여기서 브랜데 총재가 앞으로 3가지의 버블이 심각하다,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암호화폐 버블, 인공지능 버블, 그리고 부채 버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사실 모르고 있는 얘기는 아닌데 경고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주가만 보면은 AI 같은 경우에는 버블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금융 상황까지 봤을 경우에는 리먼 쇼크와 같은 상황으로 터질 가능성은 없지 않나. 아무래도 금융과 관련해서 리먼 쇼크 이후에 재정 관리라든지 리스크 관리가 워낙 까다롭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현재 AI 버블이 터졌을 경우에는 IT 버블 정도의 주가 하락은 좀 피할 수는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AI 활용에 따른 생산성 증가 효과도 꺾이게 되고요. 데이터와 관련된 그 에너지 인프라 투자도 위축이 될 수가 있고 또 역자산 효과로 인해서 개인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미국 그 가계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죠. 주식이라든지 투자 신탁 그리고 비트코인을 합치면 가처분 소득의 2.6배 정도 되니까 14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주식은 43%인 56조 원,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이렇게 되면 IT 버블 정도의 그 효과가 준다면 개인 소비를 한 2%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이 지난 2분기 성장이 3.8%점을 비교하면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 경제 또 미국에 주는 충격 효과가 크다는 측면에서 AI와 관련된 연착륙이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미국은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 그 선거가 좀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뉴욕주에서는 30대 무슬림 맘 단위가 돌풍을 일으켰고요. 그 밖에도 버지니아, 뉴저지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입지가 흔들리는 건지 미국 중간선거까지 1년 정도 남았는데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그 트럼프의 지지율은 현재 40%까지 떨어졌는데요. 다른 역대 대통령도 집권 그 초기를 지나면은 4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만 문제는 미국 증시가 여기서 끝나느냐, 그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1년 이후에 중간 선거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 대통령 취임일 이후에 중간 선거까지는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경기가 악화됐던 2001년, 2022년만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했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장바구니라든지 신규 고용 문제, 투자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측면에서 미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중간선거까지 주가가 이제 올랐던 과거의 기록들이 있군요. 뭐 미국 선거는 미국에서는 중요합니다만 우리에게는 조금 감이 있는데 그 셧다운 같은 경우는 우리도 민감하지 않습니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지금 이제 기록적인 일수를 가고 있는데 어제 주말에 보면 합의 가능성,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뭐 잠정 합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짚어주세요. 네, 현재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했고요. 또한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중간 선거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에 좀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오바마 케어에 대한 보조금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무급 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 보상 문제들을 들고 나왔는데 이 문제도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오늘까지 41일째 이어지는 셧다운 문제들이 이제 조만간 풀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사실 1일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280억 달러, 또한 그 4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로 1.5%포인트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정치적 타협점을 조만간 찾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좀 얘기를 할게요. 중국에서 카카오톡이 된다고요, 요즘. 저도 중국 갔을 때 카카오톡, 네이버 이런 게 인터넷 연결해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얘기하고요. 그게 상징하는 것이 한한령이 좀 해제될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네, 지난주에 중국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예. 카카오톡을 받았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 안 됐던 것이 예. VPN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카카오톡을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직접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중 FTA와 관련해서 2단계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요.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류까지도 확대되는 측면에서 허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네이버라든지 유튜브는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은 중국의 광정 총국으로부터 한국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이 허용이 된다든지 K팝 공연들이 허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아직 허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한중 간의 서비스와 관련된 FTA 2단계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교류 확대 측면을 좀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청년이나 그리고 문화, 교육, 관광, 체육과 관련된 영역으로 개방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중국 요코들이 한국에 더 많은 관광을 온다는 점에서 요코와 관련된 관광주에도 관심을 좀 두셔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예, 중국에서 카카오톡이 허용돼서 카카오 주가가 오르나요? 카카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로 주가가 강한데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스페셜리스트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바이오도 있지만 그밖에 뭐 반도체도 있지만 바이오나 2차 전지 관심이 많거든요. 내일은 바이오 얘기 좀 집중적으로 최근 이슈하고요. 연말 투자 전략 인풀바이오 이혜진 대표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